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갑자기 찾아든 추위에 겨울 옷을 꺼낼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서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보아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준 이야기, 엄마는 심장도 줄 수 있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혹시 누군가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마음 한구석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1989년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그곳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살 난 딸 지은이.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김을 굽고 반찬을 만들고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에는 남편 도시락을 싸는 삶. 그런데 그 일상이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막 시작된 여름이었어요.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잠시 멈추고 어머니는 젖은 앞치마를 털며 반찬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서울대병원인데요. 김지은 양 보호자분 되시죠? 어머니의 손에 들린 수화기가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불빛 아래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합니다. 선천적인 심근 이상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약물 치료로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이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은 곧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어머니의 하루는 돈과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어머니는 낮에는 반찬 가게, 밤에는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2시간 남짓. 손에는 항상 피멍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지은이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 다 나아?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은이는 강하니까 분명 이겨낼 거야.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심장이 아픈 거였죠. 몇 달 뒤 어머니 역시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근염,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며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지금 속도로 가면 2분 다 위험합니다. 특히 어머니 분은.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아이를 먼저 살려주세요. 그 말은 의료진에게 단순한 모성애의 표현으로 들렸겠지만 어머니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줄 수 있다면 심장이라도 주고 싶다. 몇 달 후 기적처럼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한 심장이 나왔다는 연락. 그러나 지은이에게 맞는 조건은 너무 희귀했습니다. 이식대기 명단에는 수십 명이 있었고 그녀의 순번은 아직 멀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느님, 제 심장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대신 우리 지은이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병원 옥상 난간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엔 엄마의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기적처럼 지은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녀의 심장은 이미 아이의 병실 문 앞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자신의 심장을 아이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의 끝에 있는 결심이죠.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는 그 결심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은이가 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병원 근처 작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성당처럼 조용한 공간이었죠. 새벽 4시 반,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곳에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더라도 그 아이의 심장은 뛰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매일 반복됐고 그녀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더 아파왔습니다. 의사는 과로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하루는 주치의가 불렀습니다. 김지은 어머니, 잠시 상담 좀 하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식 대기 명단에서 지은 양순번이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죠. 다른 방법이요? 직계 가족 간 이식입니다. 물론 위험이 크지만 만약 어머니의 심장이 맞는다면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죠. 의사가 위험하다는 말보다 살릴 수 있다는 말만 들렸으니까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형, 조직형, 면역 반응, 모든 수치,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심장은 지은이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마치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심장 같아요. 그 말은 어머니의 눈에 하늘이 내린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밤마다 어머니는 혼자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은행 비밀번호, 반찬 가게, 거래장부, 지은이의 보험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 한 장. 지은아, 엄마는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했단다. 그런데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셨어. 엄마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심장이 2개였다면 둘 다 주고 싶었을 거야. 그 편지는 침대 옆 작은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아직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어머니의 동의서 하나로 가능했거든요. 의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됐어요. 그날 밤 남편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너무 말랐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그녀는 남편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걸 들킬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언제나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심장은 내 옆에서 뛰고 있을 거야. 며칠 뒤 병원 응급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의사들이 뛰어들었고 모니터에 심박수가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뛰어오르던 어머니가 의료진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바로 제 심장을 주세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의사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준비도 안 됐습니다. 수술동의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며칠 전 작성했던 기증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얀 가운, 차가운 금속, 그리고 2개의 심장. 어머니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옆방에 누워 있었죠. 수술실 유리 너머로
의료진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하나, 둘 울리며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는 천천히 멈췄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죠.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하지만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귓가에는 익숙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어머니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 심장은 여전히 딸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죠. 며칠 뒤 병원 관계자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양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남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엔 아내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예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은 남편은 조용히 딸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쿵, 쿵, 쿵. 그건 분명 아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은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진짜로 심장까지 준 사람이었어. 이제 지은이의 삶은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두 번째 선물, 그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그녀의 심장이 남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머니가 떠난 지 벌써 5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뛰는 소리 덕분이었죠. 쿵쿵쿵. 그건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처럼. 학교에서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지은아. 넌 왜 그렇게 착해? 몰라. 그냥 누가 힘들면 마음이 아파.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자신의 가슴이 먼저 쿵 하고 뛰었고 어디선가 익숙한 감정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던 그분의 따뜻한 온기, 그녀의 심장이 여전히 딸의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학교 보건실에서 지은이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잠시 누워 눈을 감았을 뿐인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니? 그건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떴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죠. 그날 이후 지은이는 종종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사랑해, 지은아. 지은이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그리움이 만든 환상일 뿐이야.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겨울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눈이 내리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앞에서 달려오던 차 한 대가 제동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몸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아이를 밀어내며 도로 한가운데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쿵, 쿵, 쿵.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기적이에요. 충격이 그 정도였는데 심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알았습니다. 그날 자신을 움직인 건 본능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딸의 몸을 지켜준 거였죠. 그날 이후 지은이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힘들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듣고 있지? 그렇게 말하면 가슴 속에서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건 침묵 속의 대화였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 지은이는 우연히 병원에서 한 봉투를 받게 됩니다. 보호자 명의로 남겨진 서류,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은이가 17이 되는 날 열어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내 옆에 없겠지.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내 안에 있단다.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의 심장은 더 세게 뛸 거야. 내가 슬플 때마다 엄마의 심장은 천천히 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대신 많이 사랑하고 살아. 사랑이란 건 심장으로 배우는 거니까.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울리며 무언가 말없는 위로가 전해졌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곳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지은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부드러운 미소로 엄마 나 잘하고 있어? 그럼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도 같이 웃고 있어. 지은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안 울게. 엄마가 남겨준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게.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후로 지은이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명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심장을 살려준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의대 면접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나요? 지은이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대답에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요.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배웠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심장은 지금도 내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로 살아있구나. 그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당신의 심장은 이제 제 꿈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떨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지은아,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해. 그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은 단지 한 번의 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이어주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심장이 또 다른 생명을 찾아가는 기적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의대에 들어간 지은이는 매일같이 생명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과 사랑, 그가 주고받은 모든 감정이 함께 멈추는 것이었죠. 그녀는 해부학 실습 시간마다 누워있는 무명 시신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이분도 누군가의 사랑이었겠지? 그녀는 늘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3학년이 되던 봄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하윤. 지은이의 나이 10살 때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병명도 같았죠. 심근 이상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 그 아이의 어머니는 며칠째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의사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심장을 줄 순 없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지.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대답하듯 작게 조용히 뛰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술실을 오가는 실습 중에도 그 아이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윤은 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기, 나 저 별 꼭 보고 싶어요. 수술만 끝나면 아빠랑 별 보러 갈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해. 하윤이 심장이 별보다 더 반짝이게 될 테니까. 그날 이후 그녀는 하윤의 임시 보호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하윤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전체에 긴급 호출이 울렸죠. 지은이는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윤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은이의 머릿속엔 1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 새벽. 제 심장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지은이만 살려주세요. 그때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장기기증센터에 조용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생명기증의향서. 그녀는 그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지은.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죠. 이 심장은 원래부터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다시 뛰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유전된 사랑이었죠. 피보다 진한, 시간보다 강한 유언이었습니다. 몇 주 뒤 지은이는 하윤의 병실로 갔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윤아, 괜찮을 거야.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은 언니, 나 무섭지 않아요. 언니가 있잖아요. 그 말에 지은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을게. 끝까지 너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지은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당신의 심장이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이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며칠 후 병원에 또 한 번의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에게 이식 가능한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 그녀는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의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기증자는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여성입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지은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건 같은 병원에서 봉사 중이던 자신의 동기이자 친구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생전에 말했었죠. 내가 언젠가 죽게 되면 내 심장은 꼭 누군가에게 가길 바라.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윤의 가슴에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지은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하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퇴원하던 날
지은이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은 언니, 심장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나 봐요. 그 편지를 읽던 지은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죠. 바람이 불었고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심장이 조용히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이는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은 심장이식 전문의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새 생명의 심장이 첫 박동을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또 한 번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녀에게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기억이자 세상을 연결하는 언어였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한 번 심장에 새겨진 사랑은 세대를 건너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그녀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유언을 완성한 이야기였고 그 유언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심장도 줄 수 있어. 그건 단순한 희생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엔 별이 가득했죠. 엄마, 오늘도 한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 심장은 여전히 따뜻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심장은 또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 차가운 기계음이 멈춘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1년.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가면서도 기억만큼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병원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를 이 자리로 불러들인 것 같았다. 민수야, 내 심장은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심장은 이제 나랑 함께 뛰는 거니까. 의사들이 말했을 땐 믿기지 않았다. 엄마의 심장이 내 몸 안에서 뛴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울부짖었지만 결국 현실이었다.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 무거워서 그 후로 민수는 매일같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들려오는 심장의 박동에 귀 기울였다. 쿵쿵. 그건 분명 내 심장이었지만 어딘가 낯익고 따뜻한 리듬이었다. 엄마의 품처럼, 언제나 등을 감싸주던 그 손길처럼. 민수는 그때마다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다. 숨을 쉴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무심코 그 말을 내뱉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민수는 문득 느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라일락 향기가 스며들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향기였다. 그 향기에 눈물이 났다. 마치 엄마가 괜찮다는 듯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엄마, 오늘 당신 향기가 났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당신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같이 일기를 썼다. 그리고 그 일기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 믿었다. 엄마가 나에게 남긴 사랑처럼. 며칠 뒤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가 왔다. 10살짜리 아이. 심장이 약해
매일같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아이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만난 순간 민수는 왠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수연의 눈빛이 엄마의 눈과 닮아 있었다. 민수 선생님, 저도 언젠가 뛰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달리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꼭 그렇게 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민수야. 그 약속 잘 지켜야 한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심장을 준 이유를.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사랑을 이어가는 일.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 그게 엄마가 원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 후로 민수는 아이들을 위한 심장재단을 만들었다. 마음이 심장이 되는 곳. 그 이름 그대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셨죠. 그래서 전 살아있는 한 매일이 감사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울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꺼내들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랑이 이어졌다. 몇 년이 지나고 수연은 건강해졌다. 그리고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저도 뛰어요. 매일 아침 운동장 한 바퀴. 근데 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엄마,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민수는 병원 옥상에 올랐다. 어릴 적 엄마를 기다리던 그 자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엄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수야 고마워.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민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주신 건 단지 심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엄마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생명 속에서 사랑은 그렇게 형태를 받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병원 로비 한쪽 벽에 작은 문구를 새겼다. 엄마는 심장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엔 그의 친필 사인이 남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 드림. 그날 병원을 지나던 한 여인이 그 문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도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장기기증 서약서에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사랑이 이어졌다. 오늘도 민수의 가슴 속엔 두 개의 박동이 울리고 있다. 쿵, 쿵. 그건 생명의 리듬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건 단순한 심장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의 맥박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제 심장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 때 만나요.